자, 여기 받아보면 이제 좀비 이렇게 받았어요. 자, 얘를 보면 그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내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어떤 식으로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자, 얘는 그 FBX 임포터라고 해가지고 그 보통 FBX는 그 오토데스크 있잖아. 오토데스크에서 그 외부에 내보낸 포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어떤 확장자라고 보면 돼요. 이 안에는 다 뭐 메쉬 데이터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3D 맥스 들어봤나요? 알죠? 마야나 시네마 4D, 스케치업 여러 가지들이 도구가 있거든. 걔네들에서 매트리얼 작업을 해요. 그쪽에서 맥스에서 겁내 멋지게 매트리얼 작업을 해. 그걸 유니티로 갖고 오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갖고 오면 매트리얼이 생겨. 우리 거에도 당연히. 그럼 쓸 수 있어 없어? 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맥스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매트리얼을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유니티하고 걔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걔네한테서 갖고 온 걸 유니티에서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도비 걔네 맥스에서 만들어 놓은 그 느낌대로 유니티 매트리얼을 조절을 해가지고 쉐이더를 막 조절해가지고 그 느낌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에서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막 매트리얼 만들어도 유니티를 갖고 오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텍스처 같은 것들. 유니티로 갖고 오면 그냥 기본 스탠다드나 걔네 쪽에서 만들어 놓은 텍스처 기본 할당 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느낌 안 나지. 나는 고무 재질의 뭐 고무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스탠다드에 그냥 팍 때려버리면 갑자기 메탈릭 느낌이 슉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유니티에 갖고 와서 그거를 튜닝해야 되는데 그대로만 해놓으면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쉐이더를 그거에 맞는 쉐이더로 툰 느낌 원래 툰 느낌으로 나야 돼. 카툰 느낌으로. 근데 스탠다드를 그냥 때려버리면 그 느낌 안 나거든. 그러니까 카툰 쉐이더로 변경하고 뭐 하고 해서 다 변경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FBX라는 외부에서 FBX 혹은 OBJ 이런 식으로 3D Max가 깔려 있어. 그럼 3D Max 원본 파일, 3DS라든가 좀 마야 파일 얘네들을 갖고 와도 그냥 다 돼요. 그럼 걔네는 어떻게 FBX를 얘네가 자동으로 해서 임포트 시켜서 가져와요. 갖고 와.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그 표시야. 얘가 FBX 확장자라면 거기서도 또 빅스비가 대답을 하는구나. 이게 있어. 그 3ds 얘네 맥스 파일을 그대로 갖고 와도 유니티에 우리 컴퓨터에 맥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임포트해서 써. 그러면 첫 번째 장점. 디자이너가 맥스 파일 직접 거기서 모델링 수정하고 막 이렇게 변경해서 그러면 우리 거에 그냥 자동 적용돼. 그럼 어때? 오, 완전 편해. 디자이너가 작업만 해주면 어떻게 내 거에 프로젝트 그냥 자동 적용돼.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할 필요도 없어. 완전 좋네? 그쵸? 근데 저거를 누군가 날려먹었어. 원본 파일 어디 간 거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쵸?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FBX를 뽑을 때는 옵션들을 몇 개 쓸 수 있어요. 얘가 텍스처를 가질 건지 얘가 그 다음에 노멀을 가질 건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쓰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파일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야. 내보내기 할 때 얘는 이 정보도 갖고 있어. 이 정보도 갖고 있어. 이것들을 막 체크해 주거든. 얘가 체크될 때보다 데이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져. 파일이 커진다는 거야. 그럼 유니티에서 얘를 처리할 때 우리 어플리케이션 용량도 늘어나지만 메모리도 늘어나고 다 돼. 그래서 어떻게? 자동으로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와요. 우리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아예 다 빼놓고 선별적으로 다 빼버린 다음에 어떻게? FBX로 뽑아내면 우리가 딱 필요한 최적화된 용량으로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최고 좋아. 그 다음에 누가 이거 지웠다고 해도 날려버릴 염려가 없잖아. 원본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던 원본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작업하는 건 그래 내가 작업한 거 바로바로 적용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필요 없는 파일인가 하고 막 나중에 막 지우고 막 그랬는데 이게 날라가 버리면 난리 나거든. 지금 하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몇백 개, 몇천 개 파일로 늘어났던데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거 필요 없는가? 확 지워버리면 이거 원본 날라가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FBX로만 가져다 쓰는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기본이 생긴 게 프리셉하고 똑같죠. 하얀 거 이거 빼고. 그래서 얘도 프리셉이에요. 유니티에서는 얘를 프리셉으로 인정을 해. 그럼 얘는 게임 오브젝트로 바로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리그예요. 이 모델에 보면 얘를 가져올 때 옵션이야. 스케일 팩터나 이런 것들 다 배웠나요? 여기에는 세부 가져올 때 옵션들이 있어. 이게 스케일 팩터. 그 맥스에서는 기본 예전에는 기본이 센티미터였는데 지금 아마 유니티 때문에 미터로 바꾸는 거는 같아요. 내보낼 때 근데 그거를 미터로 바꾸거나 센티미터로 바꾸거나 혹은 작업할 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되는데 기본 얘네가 기본 설정이 어떻게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 센티미터로 된 거를 유니티는 미터 단위로 쓰니까 갖고 올 때 변형이 필요하네. 그때 스케일 팩터를 조절해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유니티 상에서 스케일 조절해도 되지. 그때 스케일을 0.01 하는 것과 여기에서 딱 맞춰놓고 하는 것과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미리 하고 오는 게 더 나아. 그러면 스케일을 뭘로 쓸 수 있느냐? 유니티에서는 스케일을 1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야? 뭐 곱하기 1 하면 되는데 뭐 곱하기 0.1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그죠? 속도가 그게 더 빨라. 그래서 스케일 팩터 잘 조절했으면 좋고요. 그 외에도 밑에 되게 중요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일단 당장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그. 이 리그에 따라서도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거시와 제네릭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제네릭과 휴머노이드를 합쳐가지고 용어로 뭐라고 하게요? 제네릭하고 휴머노이드는 용어로서 메카님이라고 해요. 메카님이라고 해. 레거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유산 이런 뜻이 될 수 있지. 얘는 옛날에 쓰던 거. 옛날에 쓰던 거. 얘네들은 메카님. 뭔가 미래스럽지. 얘네는 지금 쓰는 거. 얘는 지우면 좋을 것 같잖아, 레거시는. 근데 실무에서도 한 40% 50%의 분량을 레거시를 사용합니다. 옛날 거지만 현대 게 얘를 완전히 커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 편안한 면이 있어. 그래서 요즘에 만들었다고 해도 얘도 유니티 버전 4.0 때부터 나온 거야. 얘는 그 이전에 4.0 이전에 나왔던. 근데 얘네는 다 써요. 자, 중요한 게 둘 다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얘기 해줄 거는 메카님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메카님만 얘기를 해줄 텐데 잠깐 보면 이래요. 그 유니티는 크게 두 가지를 쓴다고 했어. 하나는 레거시하고 그 다음에 메카님이라는 애를 써요. 얘는 옛날에 쓰여졌던 거고 얘는 그냥 코드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플레이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근데 메카님이라는 애가 나왔어. 근데 메카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씁니다. 하나는 얘가 아바타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FSM을 갖고 있어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애로 FSM을 가지고서 이 두 가지 시스템 때문에 메카님을 쓰게 되는데요. 언리얼에도 이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둘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보면 뭐 언리얼, 유니티 둘 다 장단점은 있지만 유니티가 조금 더 자동화스러운 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딱 가서 보기 외관으로는 언리얼이 더 멋져 보이는데 유니티가 좀 더 자동화해가지고 그런 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관된 툴적인 느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아바타 시스템은 뭐냐면 영화 아바타하고 똑같은 형태야. 내가 있는데 내가 직접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상대방의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서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얘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 용어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리타겟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를 똑같이 우리 반장한테 주고 싶어. 반장도 나하고 똑같이 이 동작을 사용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애니메이션 플레이하면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장도 똑같이 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반장하고 나하고 골격이 달라. 그쵸? 거의 키는 비슷한데 내가 2m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 190 되고 10cm밖에 차이 안 나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10cm 하면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자, 내 뼈는 어디에 있어? 어깨뼈는 여기 있지. 그지? 반장의 어깨뼈는 어디 있어? 10cm 밑에 있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치? 여기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보통 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뼈를 여기에 박혀있는 이 본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나는 애니메이션 여기 박혀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내 걸 만들었어. 이걸 반장한테 이식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뼈가 공중에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완전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반장한테 맞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반장한테 또 만들어서 작업을 해서 넣어줘야 돼.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우리 오디션이라는 댄스 게임이 있어. 춤을 다 똑같이 춘단 말이야. 그때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모두가 다 춤을 추게 하고 내 이 댄스 애니메이션을 다 같이 똑같이 춘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같이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모두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다 따로 제작을 해야 될 거야. 미쳐버리는 일이야. 춤 동작이 하나 더 나오잖아? 그럼 또 이거 모든 사람 이걸 작업 언제 다 해? 그쵸? 자, 이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하면 뭐야? 내 거를 이 사람한테 이식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유니티에서 갖고 있는 건 어떻게? 얘네를 뼈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때 내가 그 메쉬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 데이터하고 매핑하는 작업에서 UV라는 이런 옵션, 이런 용어들을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0에서 1 사이로 둘 다 만들어서 퍼센트를 합쳐버린다. 이런 식의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골격이 크든 작든 이걸로 그대로 이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내 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 이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은 누구한테만 가능하느냐? 얘는 휴머노이드에만 가능해요. 휴머노이드에만 가능해요. 인간형한테만. 이족 보형하는. 그리고 필수본이 15개가 들어가 있는. 필수본이라는 건 어깨뼈, 목뼈, 팔꿈치뼈, 그 다음에 어디 허리뼈, 그치, 무릎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15개 필수본들이 갖춰진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동작하려면 이게 갖춰지면 휴머노이드라고 보고 휴머노이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 동작들을 가져다 내 거에다 이식해서 쓸 수 있는 거야. 굉장히 훌륭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언리얼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 얘를 어떻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거는 아바타에서 이 리타겟팅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요 시스템은 사용하고 싶어.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FSM 우리 배우를 보니까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우리 그래프 그려놓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싶어. 그때 모든 이걸 다 포함해. 어쨌든 얘를 다 앞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일반화라고 해서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얘는 다만 요거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은. 얘는 얘한테 인간형한테만 특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리그에 보면 어떻게 제네릭과 휴머노이드가 있죠. 두 개의 차이점은 제네릭은 그냥 다 포함하는데 뭐 어떻게 얘네들 다 포함한다는 의미인데 얘가 요 특별한 얘는 아닌 거야. 상속 관계로 보면 제네릭이 있고 얘는 그냥 메카님에 사용하는 아바타와 FSM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다가 얘는 이 기능만 갖고 있는 거야. 아바타와 FSM. 근데 저는 이 휴머노이드는 얘한테 상속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하나 더 애니메이션 리타겟팅까지 동작하는 이것들을 하나 더 추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 구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레거시는 그냥 코드로 제한다면 메카님은 어떻게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해가지고 FSM을 만들고 이걸로 애니메이션들을 제어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보너스는 뭐 인간형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은 추가로 저렇게 리타겟팅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막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 애니메이션 가져와서 우리 마음대로 다른 데도 막 이식하고 걔도 이렇게 있다가 걔도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동작을 똑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곰도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거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갑자기 곰도 발차기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바로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얘가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오는 어떤 물체들 중에 다 걔네들은 이게 있을 거야. FBX 내보내면 위그에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타입이 뭐가 될지 몰라. 얘가 랜덤으로 그냥 찍어서 갖고 오거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얘가 애니메이션 없는 애야. 그러면 자 봐봐요. 레거시를 선택해서 하면 내가 레거시를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갖고 와서 볼게요. 얘는 뭐가 붙어요? 컴포넌트가 애니메이션이 붙어. 그지? 휴머노이드나 제네릭을 선택하면 뭐가 붙냐면 뭐가 붙어요? 컴포넌트가 애니메이터가 붙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돌덩이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걔가 애니메이터든 애니메이션이든 컴포넌트가 붙어 있어. 그러면 성능에 문제가 생겨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넌 해줘야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컴포넌트가 안 붙어. 혹은 우리가 갖다 놓고 지워주든가.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얘가 생기고 얘가 지금 실제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나 보면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진 않아요. 임포트. 이게 애니메이션 얘는 없어 지금 현재. 얘 애니메이션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냥 모델만 있는 거야. 애니메이션은 따로 뽑았어. 자 됐죠? 자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또 얘 뭐 할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컨피규어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 요거 컨피규어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세이브 해놓고 여기 보면 얘가 이러한 형태로 나와. 이 화면 본 적 있어요? 네. 이걸 T포즈라고 해. T자형으로 서 있다고 해서 T포즈라고 해. 이걸 T포즈라고 하고 이 T포즈가 작업될 때 이 T포즈로 맞춰져 있어야 애니메이션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수본 15개라는 건 여기에 보면 사람이 있지. 여기 목표부터 여기 점선으로 된 거 말고 점이 아닌 동그라미들 있잖아. 이게 총 15개야. 이게 다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 세봐도 돼. 15개 맞아. 오케이? 아니어도 빠르게 모르겠지, 강하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머스른 세팅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T포즈가 됐을 때, T포즈가 되면 어떤 애니메이션도 소화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옵션들이 있어. 얘는 프리뷰야. 그래서 내가 얘가 돌아가는지 이렇게 쫙쫙 이런 거 되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틀어도 보고 이렇게 쫙 이런 것도 되는지 보고 엥 이런 것도 되는지 보고 손가락도 손 오므렸다 폈다 이런 것도 손가락 벌렸다 이런 것도 밑에 있는 것들도 미국 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 해볼 수 있어. 그리고 얘가 뒤로 젖혀지는 게 너무 많이 된다. 그것들 제약을 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그럼 밑에 맨 아래에 있는 여기 에디셔널 세팅에서 여기 보면 얘네들의 어디까지 제약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다 됐다 싶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건드릴 일은 없어. 그러니까 아트들이 다 해서 줄 거야. 그래서 넌 해서 오면 우리의 얘 BHT 프리라는 요 녀석의 밑에 보면 뭐가 생겨요? 아바타라는 녀석이 하나 생길 거야. 그렇죠? 뒤에 아바타라고 하나 나오지? 이게 얘가 아바타 시스템에 이제 된 거예요. 오케이? 이제 얘를
애니메이션 줘가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에너미한테 가서, 왜 에너미가 플레이어, 얘가 에너미구나. 그래, 에너미한테 자이자이 자식으로 얘를 등록해 줄게. 오케이? 이 녀석을 이제 에너미한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에너미의 자식으로, 우리 슈팅했을 때랑 똑같죠? 자식으로 등록. 이렇게 vh2 free 모델 파일을 자식으로 등록. 자, 지금 단계가 어떻게 돼요? 리그에서 휴머노이드로 바꿔줬고, 오케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녀석을 에너미의 자식으로 지금 붙여준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좌표가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에너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니? 작은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잖아. 그래서 플레이어를 올리든 얘를 내리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얘를 플레이어를 올리든 얘를 내리든 하면 돼. 얘를 얼만큼 내리면 돼요? 2m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하면은 바닥에 오겠네. 그쵸? 살짝만 올려줄까 봐. 너무 바닥에 탁 타면 에이 대충 나시. 자, 이렇게 놓고 됐어요. 자, 요게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얘 외관, 플레이어의 원래 외관, 애니메이에 있었던 요 캡슐 부분은 어떻게? 렌더러를 꺼버리고. 오케이? 렌더러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짜잔. 나오지? 그냥 이대로 플레이 해보면 얘는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돼. 이렇게. 그죠? 잘 되고 있어. 메시 필터라는 거는 버스기 하는 거랑은 무슨 차이예요? 메쉬 필터? 네, 메시 필터에도 이 3D 모델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화면을 그릴 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하나는 메쉬 데이터 정보하고 또 하나는 매트리얼 정보가 필요해. 오케이? 이 메쉬 데이터는 어디에 있느냐? 메쉬 필터 안에 있어요. 매트리얼 정보는 누가 있느냐? 그리는 역할을 하는 렌더러가 갖고 있어요. 오케이? 메쉬 필터는 지금 에너미에서 이 메쉬 필터에 있는 얘는 지금 사용해야 안 해. 그리지를 않으니까 안 사용한다 싶으면 얘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면 사실 제가 필요 없는 애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돼. 얘 화면에 좀 뜨는 느낌 있다. 마이너스 1로 놓자. 그럼 바닥에 딱 붙어서 가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얘한테 이제 FSM을 붙여가지고 FSM을 붙여가지고 얘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FSM 쟤는 결국엔 어디에 있느냐? 이 녀석의 애니메이터의 이 컨트롤러 부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저거를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